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어과 16학번 김태한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중국의 게임 규제 통지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네, 먼저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셧다운제 폐지가 10월 27일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셧다운제로 인한 논란이 많았기에 중국에서도 게임 규제가 있을지 궁금해서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게임 규제가 있을지 궁금해서 뉴스를 찾아보다 미성년자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와 법 집행 감독 강화를 하겠다는 뉴스를 찾았습니다. 이 글은 2021년 10월 11일 중국 중앙방송 네트워크 곽운 기자가 쓴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국가신문 출판서에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문을 발표했고, 국가신문 출판서와 문화관광부에선 관계부처 및 지방감사와 함께 점검을 벌여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제보 플랫폼 접속을 방지하고 문제 제보를 제때 접수 처리하는 등 부실 기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았듯이 이미 중국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신문 출판서에서는 어떤 통지문을 썼을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통지문은 2021년 8월 3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신문 출판서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높은 저작권 행정부서 및 집행기관입니다. 국가신문출판사에서 하는 일들은 국가 언론, 출판 사업 및 저작권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신문 출판사에서 내린 통지문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매일 20시에서 21시까지만 1시간 온라인 게임이 가능하다입니다. 둘째, 네트워크 게임 사용자 계정 실명 등록 및 로그인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구현. 셋째, 모든 수준의 출판 관리 부서는 네트워크 게임 서비스 시간, 실명 등록 및 로그인, 기타 상황의 구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구현되지 않은 온라인 게임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 학교 및 기타 사회 측면을 안내,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후견인 의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본 고지에 언급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시민을 의미하며 온라인 게임 기업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통지문이 왜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러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도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2019년에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통지를 발행하여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규정 준수 온라인 운영 게임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실현하여 중독 방지 작업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부모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일부 청소년이 심각하게 정상적인 학습 생활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일련의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많은 부모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압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며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대중의 중요한 이익과 국가 부흥의 새로운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지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각 세대는 자신의 게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있으며 자기 통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온라인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쉽고 심지어依存성을 생성하기 쉽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관리 및 중독 방지 작업의 주요 요점이었다고 합니다. 통지문을 보아하듯이 20시에서 21시까지만 개방한 이유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들이 게임을 적당히 만지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일부 스포츠 게임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체스, 바둑 및 기타 게임 형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독은 사회적 문제이며 중독 방지 작업은 체계적인 프로젝트이며 사회의 모든 측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중독 방지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는 후견인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는 교육 지도를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법률 조항을 이해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안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통지문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발표한 것과 같이 위에 해당 사례를 위반한 경우 바로 이 신고 플랫폼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게임 기업의 중독 방지 조치의 구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고 주체를 수집하는 것이고 더 엄격하게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미성년자의 중독을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차례대로 실명 인증 위반 신고, 그리고 기관 위반 신고, 유료 충전 위반 신고 등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다행히 자신의 이름, 성별, 신분증 등 여러 가지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통지문에서 말했듯 엄격한 통지와 이러한 실명 인증 위반, 기관 위반, 그리고 유료 충전 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1년 중국 상위 게임사 규제를 적용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2021년 글로벌 100 기업 중 모바일 게임 1위인 텐센트에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구글 앱 다운로드 수 1위인 원신이라는 게임을 만든 미호요에서도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미호요 성장 사랑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플랫폼에서 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아이들이 낭비를 할 수 없도록 관리를 해주며 아이들이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남의 아이디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들을 감독을 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네, 다음 그림은 20시에서 21시까지 시간 제한을 어기면 뜨는 게임 화면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50% 이상이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로 인해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50%의 유저들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도 이렇게 많은 큰 규제 영향은 크게 돌아왔는데요. 모바일 게임 1위인 텐센트 역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약 16조 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증권 정보를 보면 2021년 8월에 발표한 이때의 기준을 보면 중국의 게임 규제가 발표한
8월 달부터 점점 주가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의 주가 또한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국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게임 규제로 인해서 많은 게임사가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판호가 통과되지 않거나 통과되어도 실적을 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게임사들은 이러한 규제 동향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